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틀 전에는 미국 증시의 3대 꼭지점 공포, 그리고 어제는 중국 정부의 산불 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홍콩 증시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폭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경제 2분기 성장률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IMF 한국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상향 조정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위해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꼭지점 공포가 재현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증시에 앞서서 네.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고 이 폭염이라든가 열대야가 좀 지속되는데요. 주식에 앞서 시청자분의 건강을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년커도 이렇게 열대야, 폭염 이런 거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한국 그 이렇게 목이 메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5시 30분부터 이 고점 랠리 종료 논쟁 이렇게 해서 아마 제목을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중국의 산불 정책에 대해서 일회성 개별 종목이다,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실제로 어제 홍콩 증시가 굉장히 엣지주 같은 게 6% 폭락하고 중국 증시도 첫날보다는 둘째 날에 더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해설이 상당 부분 특히 그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본질을 굉장히 흐트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도 대형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것이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것보다도 보다 본질적 요인이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의 지수에 우리가 표현했던 그 고점 랠리 종료 논쟁, 여기에 이제 꼭지점 공포 논쟁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는 내용은 아마 우리 그 큰 정비님께서 그 제목을 붙이실 때 내용은 그 똑같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좀 월요일날 상세였기 때문에 3대 꼭지점 논쟁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대 실적, 2분기 정점, 성장률 29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죠. 이렇게 해서 29일 최고치 논쟁,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부채 한도 이달 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대형 증시의 재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꼭지점과 시한을 이게 이제 연방부채 상한이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면 확대 안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피스칼 크래프 절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오늘 다시 그 미국 증시를 좀 이렇게 재현됐다, 공포가 재현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의외로 현지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킨 데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을 고려하는 것이 미국의 월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 델타 변이해서 이런 것이 의외로 좀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 상당 부분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3대 지수에 떨어졌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아무래도 그 중국의 시진핑의 산불 정책에 의해서 오늘 그 캐시우드의 중국 빅테크 미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매각 이런 것이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이렇게 5시 30분부터 우리 캐스터분께서 중국의 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쭉 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쪽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본질적인 내용이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정 PD께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게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지속되는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국채금리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국채금리가 모르긴 몰라도 국채금리가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보통 상식이라 하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아마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이렇게 실적 발표가 아주 피날레 정점에 이르는 날입니다. 아까 이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쭉 시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외에서 주가 실적을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클 때에는 시간외에서 주가를 쭉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그와 본질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나왔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오늘은 빅테크보다도 미국의 집값 분야 관련해서 이상 급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이렇게 큰 중개회사 에온이죠. 에온과 그 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미국의 상업용 건물에 최근에 딜하는 문제를 가담하고 있습니다는 죄송합니다. 월드스타 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 합병 소식 이게 합동하면 빅 얘기가 되거든요. 아주 네. 빅 컴퍼니가 되거든요. 거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 대형 기술주들의 캐크래시 문제, 독점 규제 문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종에서는 그 펀드 중에서는 캐시우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캐시우드가 일전에 테크래시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이 문제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테크래시를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캐시우드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좀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이후에 사태 상황이 심각하고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산불 정책을 아주 강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 중국에서 차이나 엑스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핵시티 문제가 미국 자본이 아주 이탈하는 것을 계기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던 빅테크 이렇게 업종들을 대거 오늘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빅테크 관련해서는 어제 시간에서 발표됐던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시간에서 이렇게 장중까지 포함해서 2%를 상승분을 오늘 전부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하락했다는 얘기죠. 오늘 거의 2% 가깝게 하락했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떠냐 하면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든가 캐시우드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 첫 번째.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편향이 되느냐 부정적 편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 효과. 그런 각도에서는 여기 이제 짐 크레이머의 머스크의 테슬라 마법을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 PD께서 찾으셔서 시청자분한테 발빠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이게 지금 오늘 월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신문들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했다. 다시 한번 천슬라 주장하는 사람이 천슬라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현지의 분위기와 국내의 이렇게 전문가를 칭하는 사람과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처럼 오늘 목이 메는 예는 거의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방송 중에 이렇게 목이 메는데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라든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 편향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부정적 편향을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목표가를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 국내에 이렇게 $1,000에서 $1,000슬라 하지만 사실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의외로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제가 국내 이렇게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얘기하겠습니다는 굉장히 미국 현지 내에서는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역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선도력이 많이 떨어졌다.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랫동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실 선점 효과로서의 테슬라의 지위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두 번째는 미중 간 마찰이 더 심해지면 중국이 테슬라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세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2분기에는 더지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의 실적이 받쳐지지 못할 거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는 그 탄소 배출권 매국 문제도 어제 이렇게 매출액 대비는 매출액은
매출금은 수익에 잡히는 거거든요. 1억 5천이다 해서 10억에 1억 5천이다 적다 하는데요. 매출 이꼬르 수익으로 잡던 겁니다. 네. 다른 데는 매출의 마크 레이쇼요. 그래서 7% 잡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비핵심 수익이 좀 여전히 높다 하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 어제 상승하는 부분을 자 우리 파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문에 있어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건 어제는 테슬라 실적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장애 시간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그렇죠. 말이 잘못되는 거죠. 말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 문제를 지금 시청자 그러면 오늘 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한번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본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쪽에 본질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세계 부동산의 2위 업체인 에온과 월드스타 월스버스 간의 그 합병해서 아주 다이렉트리 규제해 봤습니다. 다이렉트리 규제했습니다.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집값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그 M&A 통해 가지고 1위 업체가 되면 농간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농간. 그러면 미 국민들이 집값에 의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독점 기업의 농가, 동작의 농간에 의해서 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미 국민들이 되겠죠. 농가를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사상에서 셔먼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다이렉트리 규제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시청자분이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국민의 화합, 평화 차원에서 지금의 경제 구조가 K자형 구조가 가는 상태에서 서로 미스매치지 않습니까? 미스매치니까 과도기 정해상 강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강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신 테크래시와 관련해서 아마존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아무리 그 민간 사이드에서 아마존이 굉장히 큰 이치가 되더라도 중앙 정부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아마존의 가상화폐 소식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긴 하지만 마지막에 어제죠? 4만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 내려가는 그 요인을 좀 잘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빅테크 관련해서 테크래시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달 전에 방송했던 용어를 좀 다시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테크래시는 테크놀로지와 백래시 반발이라는 표현이요. 이거는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서 독점이라든가 규제하는 측면도 있고 일방 그다음에 사실 아마존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 불필요하다 반박한다. 가상화폐 시작한다 하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포함하는 쌍방향 의미의 어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한쪽 방향의 어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해서 파월 의장과 아마존 그러니까 페드와 아마존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페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9월 이내에 도입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사이드에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급상승, 저 주격이죠. 그 이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그 정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죠. 네. 공식 의견을 발표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다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 중국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규제에 맞물려서 지금 한 3만 5천, 3만 7천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 지금은 이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감 지수라는 게 없습니다는 네. 지금 아마 3만 7천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시청자 여러분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38,000 지금 조금 올라갔네요. 38,000달러 네네.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어제 짚어봤었던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의 충격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만큼 패닉성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외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한국말로 전해드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산불 정책은 시진핑의 야망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경제의 정책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산물이 뭘까? 전부 시진핑의 반대 세력을 축출하는 문제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권력이죠. 국가 권력 반하는 것을 줄이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여러 가지 IT라든가 디지털 인프라에 들어갈 때는 미국 측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계획 경제에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노출하는 것을 가장 권력의 약화 기반으로 김정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화 기반으로 생각하죠. 그 규제. 왜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규제하면 중국이 첨단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반대할까? 그러면 이제 전앵커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앵커가 권력력이 강한 시진핑이다.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이 자, 내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보를 그것도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에 전달해 준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러면 중국의 빅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면 사실 규제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본인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생각할 때는 빅테크를 규제이죠. 그러면 전앵커에 한번 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규제하지 말아야죠. 규제하지 말아야죠. 네. 이게 전앵커의 그 좋은 점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전앵커를 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이 특히 이렇게 기업의 금융사의 어떤 정책의 큰 그림 결정하시는 회장님들이든가 이놈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다른 이렇게 독자층과 달리 시청자층과 달리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 앵커가 이렇게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는데요. 사실 그런 큰 그림을 가는 그 주요 금융사의 회장님들, 금융사의 사장님들 이런 이 방송을 듣는 이유는 본질적 문제를 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 그 독자들은 좀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짧은 시간에 신조어도 정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어드는 측면인데 어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정책이 중국의 아주 본질적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이 일회성 개별 종목의 문제다. 증시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오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사국에 해당되는 홍콩과 제가 홍콩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 전부 홍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홍콩을 더 규제하는 거다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날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조치는 빅테크, 사교육. 사교육은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들이 전부 자유사상과 이해 가지고 전부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탈루 소득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규제였죠. 산불 정책이다. 네. 그러면 이제 첫날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는 상해 지수가 첫날에 2.3%인가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홍콩이 더 떨어졌죠. 홍콩이 그때 한 4.1%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회성이냐? 그럼 다음에 반발해야죠. 근데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홍콩이 아주 녹아내린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생 지수가 4% 넘게 떨어졌고요. 여기 4% 넘게 나오네요. 그리고 엣지 지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엣지 지수를 왜 하냐면요. 한국의 ELS 관련된 지수 중에서 이게 엣지 지수가 이게 결부되어 있는 ELS가 많은데요. 네. 이거 빨리 좀 정산해 주세요. 작년 1년 전에도 홍콩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거 굉장히 좀 중국이 흡수하기 때문에 홍콩과 관련된 국내 금융사를 빨리 좀 이게 다른데 유도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글로벌 전문가, 아주 전략가로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홍콩의 이렇게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홍콩의 상업용 가격권은 전부 17%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왜 그러냐? 방송 첫날에도 1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재원의 얘기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재원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주재원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는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실에 김우정 회장님을 모시고 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 전략할 때 절대 주재원 말은 잘 안 들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주재원들은 물어보면 지금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재원의 말은 믿지 말아라.
실제로 본질 문제를 좀 더 치중해 주시사 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산불 정책도 중국의 홍콩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반세력의 예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겨냥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엣지 지수 같은 경우는 6%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지수도 전날에 2.3%에 비해서 2.5%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홍콩은 4% 떨어졌죠. 이게 아마 홍콩 이렇게 홍콩 지수, 엣지 지수가 아니라 홍콩 그 지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도 한 2.5% 정도 떨어졌거든. 그래서 한국도 뒤늦게 엣지 지수의 ELS를 많이 갖고 있는 잔고를 맡고 있는 금융사 아주 당혹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홍콩 괜찮겠지 해서 ELS 상품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당혹하는 분위기다. 이틀 연속 중국의 홍콩의 엣지 지수 같은 경우는 10%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연속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 열렸었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재해석되면서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미중 간의 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서 8월 달에는 미중 간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렇게 있었다는 실제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중국이 어떤 국가냐면요. 사교육 금지 직전에 고위급 회담 직전에 사교육 금지 조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냉담하다 하는 쪽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던 것이 중국 몽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산당 100주년을 기해서 샤오강에서 이걸 달성하지 않았으니까 중국몽을 가져가야 한다. 미국을 겨냥한다. 중국몽을 한다 하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 미국에 대해서 3대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최후의 루비콘 강에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 퍼스트 레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이지 체제에 미국이 도전하지 마라. 거의 전쟁과 같은 이런 선언입니다. 두 번째 마지노선, 트랙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든가 독립성에 간섭하지 마라.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기업들의 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해를 미국의 데이터에서 완전히 클린화시키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전히 싹을 죽이는 옐로우 위즈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섭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트랙 3, 마지노 3 같은 경우는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건 홍콩은 편입됐다. 지금 대만이 그동안 일국 그 3제 체제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일국 1제 체제로 흡수하는 게 마지막 통속권제에 해당되는 사실 시진핑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못 달성했죠. 근데 홍콩은 편입됐다. 그러면 마지막 하는 게 대만이죠. 네. 그래서 대만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 합쳐서 굉장히 연일 대만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독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토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 영토다 하는 입장에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마지노 1, 2, 3 퍼스트, 세컨드 그 다음에 서드 트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체제 도전하지 마라. 경제 독립성 도전하지 말아라. 주권과 영토 도전하지 마라. 굉장히 엄포를 한 겁니다. 무기만 들이대지 않았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중 간 마찰이 앞으로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회의 담당자 앞에 대놓고 얘기했던 문제거든요. 뒤늦게 회의가 끝나고 가서 이렇게 해서 면전에 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 마찰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캐시우드가 중개 빅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해석하는 시각에서 캐시우드를 추정하는 아크 인베스먼트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중개 빅테크 기업을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공개가 됐던 우리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웬만하면 이제 한국 경제를 왜냐하면 어제 성장률은 우리가 좀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근데 IMF는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서로 시청자분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을 좀 접하려고 했습니다는 시청자의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홍 부총리는 왜 이렇게 고무적이냐? 네. 실제로 국민들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연일 소상공인은 내몰리고 있는데 지원금은 뭐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금이 무슨 경제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는 측면인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주 안 좋은데 한 나라의 그 지금 경제 실제로 컨트롤 타고 있는 홍 부총리는 경기 고무점일까 자화자찬할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강하게 좀 이 문제를 좀 해석해달라 하는 이쪽에서 이걸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갖고 더 시청자분의 문의했던 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식적인 통계가 시청자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가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비가 과거고 우리가 전분기 대비로 통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라면 자 우리가 그동안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20년 작년 3분기에 2.2% 전분기 대비입니다. 이게 작년 2분기 대비죠.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1.1%, 네. 그다음에 1분기에는 1.7%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근데 2분기에는 0.7%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다 보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래도 고무적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왜 걷다 잠재 성장률 수준을 분기별 성장률에 잠재 성장률 수준을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시청자분이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좀 이걸 좀 정확히 해석해달라 할 정도로 시장은 냉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정부의 예상치 내지는 기대치가 최소한 2분기, 올해 1분기 1.7%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 좋아도 0.3%포인트 낮추다. 그러면 0.3% 낮춘다면 1.4%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0.7%가 나오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국 경제가 좋은 거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다 좋죠. 2분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뭐 이거 다자 채널이고 백신 고분에서 전력 냈던 게 붙이니까 다 좋죠. 그래서 한국 경제만 못지 않고 인접인 중국과 미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을 홍 부총리께서도 들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 방식을 동일하게 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미국의 통계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미국의 공식 통계 방식이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발표됐죠. 2.3% 이렇게 전년 1분기 대비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5.2%. 전년 동기비로는 18.3%에서 7.9%에서 10.4% 아주 폭락하긴 했지만 제가 중국은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분기 2.3% 성장했습니다. 연율 에스테리코 때리면 5.2%입니다. 미국은 29일 날 나옵니다. 최소 8% 나온다. 그러면 한국은 자 0.7 에스테리코 4승을 연율로 때리면 2.8%입니다. 2.8%입니다. 전 세계 성장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 성장률도 둔화되고 정부의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가 성장률이 저렇게 낮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4% 이게 4%가 이제 저런데요. 사실상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건 제 견해보다는 사실상 멀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장의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는 경기선은 지금 뭐냐? 우리가 보면 저 수치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앞에 수치 한번 분기별 수치를 한번 큰정 PD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자 2.2, 1.1 떨어졌죠? 1.7 올라갔죠? 0.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블딥에 약한 더블딥에 빠진 게 아니냐. 그리고 요걸 좀 더블딥이라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라면 요걸 이렇게 그리면 뱀이 꾸불꾸불하게 가는 거죠. 2.2, 1.1, 1.1, 1.7, 0.7 뱀이 꾸불꾸불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스네이크형 경제 이렇게 해서 얘기돼서 사실상 정부 시각과는 많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2분기 성장률 자체도 문제지만 질적으로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올해 연간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적 성장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총 요소 성장률을 총 요소 수요 항목별 기여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수출 기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기여 시간이 다 돼서 수출 기여도 쪽으로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출에 대한 상징성이 크죠. 근데 1분기 플러스 2.0% 기여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기여도를 성장률을 갈아먹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순수출 기여도를 하면 조금 이제 수치가 그래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 제품은 제조업이다 하는데 제조업이 마이너스 1.2% 성장을 갈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설비 투자 증가 이랬는데요. 1분기에 6.1에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었죠. 이게 1분기 성장률 발표할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근데 0.1%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규제하는데요. 그렇게 기업을 못 살게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설비 투자하겠습니까? 현금 보유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래도 안 투자합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이렇게 하반기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2분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의 피크 좀 넓게 본다면 상반기가 경기에서 보면 경기 상황의 피크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반기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방송 전에 아마 오늘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아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최고치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상 최고치는 맞는데 그렇죠. 추정치가 그렇게 나오고 추정에서, 있죠.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면 너무 이게 좀 시청자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너무 이게 표현도 좀 사상 최고치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게 힘드실까봐 그냥 최고치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 대비해서 경제를 이렇게 해석하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홍부총리께서는 좀 명동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방송에다가 꽉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리금 3억은 못 받는 거네. 건물주조차도 내 좀 임대 보증금을 내줘서 그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못 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아침에 그 방송을 좀 감정을 욱하게 하는데요. 크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부총리께서 좀 부지런하시지만 명동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뭐냐 전업대 있잖아요. 전업대. 한국의 이렇게 비즈니스 문화는 전업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는. 근데 3인 이상 3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봉쇄하는 거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 경기가 좋았다 하면 고무적이다. 우리 성장률 4% 고무적일 수 있죠. 다른 국가는 더 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는 더 뛰지 않습니까? 더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국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2분기에는 전부 고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분기가 0.7%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국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고무적이라는 표현을 보다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럼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 추경 편성 좀 해주세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0.7%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는 다 올라가는데 추경 해주세요. 더 줄여야지 않습니까? 경제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는 좋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나가 떨어지는데 지원금은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 추경은 편성하겠다 그러니 이게 뭐냐?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추경 편성해? 안 그렇습니까? 엇박자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또 저렇게 감정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폭염 문제, 경제가 됩니까? 폭염에서 전부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 합니까? 못 갑니다. 이 폭염 문제 이게 7월달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 전망치 오늘 또 공지서를 할 겁니다. IMF에서 우리 성장률이 지난번에 이렇게 성장률보다 좀 높게 수정했다. 0.7%포인트인가? 상향 조정했죠? 이거는 IMF가 계량 분석할 때 6월 수치 가지고 간다. 6월 수치 가지고 간다. 그리고 개도국의 정성적 평가는 그 해당 기간의 내용을 많이 참작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발표됐다고 해서 어제까지 상황을 IMF가 반영해서 좋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6월 말 정도의 경제지표가 6월까지 되지 않습니다. 모델을 돌리려면 지금 7월 이후에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나는데 이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평가는 대체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국의 스태프진들을 많이 요양을 참작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저렇게 고무적이다 하는데요. 정성평가에서는 좋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미스매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의 3대 꼭지점 공포, 그리고 어제는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